안녕하세요. 수업 나눔 챌린지 진행을 맡은 성남 화람초등학교 교사 김웅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수업 주제는 하이러닝으로 만들어가는 학생 맞춤형 수학 학습입니다. 6학년 수학에서 4단원 비와 비율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이러닝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단대초 김찬양 선생님을 만나뵈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단대초등학교 교사 김찬양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에듀테크 활용, AI 기반 교수 학습, 또 최근에는 디지털 교과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혹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그 터치 교사단으로서 이제 교육부 디지털 관련 활동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관련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2022 개정교육과정을 살짝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다른 거 내용은 많지만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개정의 중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디지털 AI 교육 환경을 만들고 그걸로 교수학습 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게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의 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도에는 이제 뭐 3, 4학년부터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AI 기반 수업들이 이제 아마 내년도부터 교실 현장에 들어올 것 같아요. 곧 있으면 학교에서 만나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디지털 교육 환경이 구축되고 실행될수록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대한 선생님들의 걱정도 또 깊어질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AI 및 에듀테크 활용 교육, 이거에 대한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에듀테크 활동을 작년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심지어 작년에 큰 결심을 하고 대학원까지 갔어요. 에듀테크 대학원을 들어가긴 했는데 저도 가서 교수님들께 많이 여쭤봤어요. 에듀테크가 무엇인가? 근데 에듀테크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공학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에듀테크는 어떤 디지털 기반, AI 기반이 들어간 차세대 교육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공감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궤도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때 제 앞에 어떤 선생님이 수업 공개를 하실 때 궤도라는 걸 딱 하고 앞에서 크게 넘기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은 그만큼 이것보다 좋은 기술들이 교육 현장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이런 OHP 필름이라는 것들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도 키가 작아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막 갈아드렸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궤도보다는 이게 더 선생님들께서 수업 자료를 구성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지금 현장에서는 쓰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영상을 찍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너무나 많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 있고 이게 이미 저희 교육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그 초중고 학급에 이제 스마트 기기가 다 보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하이러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아마 이 플랫폼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하이러닝이 정말 우리 교실 현장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하이러닝이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수학 수업에서 하이러닝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6학년 학생들과 함께 AI 기반 수학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AI 코스웨어나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하이러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3가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첫 번째로 아침 특색 활동에 조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과 수업 때 하이러닝으로 학생들과 상호작용 수업을 하고 세 번째로 단원 마무리라고 하죠. 단원 마무리 때 AI 학습 진단을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의 성취도를 좀 보고 있는데 먼저 아침 특색 활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제가 아침 특색 활동으로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이 학습지를 엄청 뽑아줬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항상 지금도 7시 50분쯤에 오거든요. 와서 학습지를 막 20몇 장씩 뽑고 아이들 나눠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 내면 채점해주고 이게 제가 한 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성취도는 올랐는데 단점은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한테 다 채점을 해줘야 되고 또 다 맞은 친구들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 조금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쉬운 이런 맞춤형 문제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침 시간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하이러닝에 그 AI 맞춤형 문제 제공을 활용하게 보니까 훨씬 저도 편하고 아이들도 재밌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하이러닝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학습 콘텐츠라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고 문항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저는 AI 추천 문제를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 이게 좀 간단해서.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고 아침에 제가 배부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 반 아이들은 이제 8시 반에 등교를 하지만 저한테 인사를 하고 자동으로 여기를 들어가요. 이게 저희 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제가 하는 거는 뭐 피드백을 아예 안 하진 않고 저는 이제 수업하기 5분 전쯤에 학생들 거 전체를 다 봐요. 그래서 자동 채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반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문제들만 하나씩 같이 풀어주고 하면서 매일매일 피드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AI 활용을 해서 문제를 제작하고 결과 확인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스스로도 그 전이랑 이후가 자기가 얼만큼 성장했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재도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면 다시 계속 풀면서 우수, 훌륭함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학생 스스로도 만족도를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 활동에 AI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요. 그렇다면 실제 본 수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실 비와 비율인데 저는 이 비와 비율도 했고 사실 그 다음 단원이 그래프 단원이에요. 근데 이 두 개 단원은 연동이 되거든요. 비와 비율을 바탕으로 이제 뭐 D 그래프 퍼센트나 이렇게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원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한번 다 넣어봤어요. 자료가 좀 더 생겨가지고 그래서 뭐 수업 개설은 아마 그 가이드라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하이러닝을 활용할 때 이게 약간 과목별로 막 개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한 과목에 그냥 쭉 자료를 다 넣어놔요. 국수사과 다 그냥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따로 과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맨날 다 만들기도 또 그러니까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로 밑에 쭉 추가를 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하이러닝이 저도 사실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자료가 공유가 만든 문제만 공유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난 우리 성남에서 한번 열렸던 하이러닝 그 협의 워크숍 때 새로 업데이트가 또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선생님들이 만든 수업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업 자체를요? 수업 PPT처럼 전체를 다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재밌는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수학 수업에서는 이게 실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자료를 PPT를 넣거나 동영상을 넣거나 막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다른 거는 잘 쓰지 않고 여기에 화이트보드나 모든 발표 수업을 조금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학생들한테 주면은 이걸 보고 학생들이 여기서 모니터 버튼이 있거든요. 모니터링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학생들의 화면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주고 자 여기에 대해 정답을 써보려면 하면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다 문제를 쓰면서 학습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걸 쓰면서 제일 놀랐던 게 저희 반이 학구열이 높은지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점심 때도 막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대단하다. 근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되게 열심히 하던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쉬운 곳에서도 틀리는 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을 할 때 저는 교과서로 이제 개념 학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익힘책으로 스스로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학습지를 주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개설했었는데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개념 학습을 할 때 제가 앞에 칠판에서 막 쓰거나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일일이 돌아가면서 볼 때에도 자세히 못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되다 보니까 학생이 어디를 틀렸는지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이제 딱 이걸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친구가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모르겠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던 친구였거든요. 숨어 계시던 네. 친구분.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저희 반은 다행히도 서로가 틀림을 받아들이고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학급이다 보니까 오히려 누가 틀리면 더 좋아해요. 이거 자체가 수학 교과서 뒤에 보면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고쳐주는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저희 반은 그걸 자체도 너가 너무나 좋은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어줬구나. 같이 우리가 해결해주자 하는 분위기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상호작용이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단원인 이제 그래프 단원인데 그래프 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 네. 하는 활동에서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저도 좋고 아이들도 재밌게 참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수학 학습을 지금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원 그래프인데 이제 하이러닝에는 다양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원을 잘 못 그리거든요. 맞아요. 원 그래프 하는데. 네. 근데 여기 있는 걸 툴을 활용하니까 이렇게 쭉 나오고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너는 이렇게 표시를 잘했구나. 구분하고 퍼센트 잘 나눠줬구나. 이렇게 하나씩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걸 보여주면 저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TV를 통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빠르게 또 고쳐보고 하면서 같이 배워가는 그런 교실 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학생이 저랑 같이 개념학습으로 상호작용하고 교과서 스스로 풀어보고 그러면서 익힌 다음에 익힘책 풀고 아까 아침에 했던 것들 못 풀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또 여기서 추가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수업이 너무나 꽉 차고 알찬 수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AI 문제풀이 그리고 본 수업에서는 상호작용을 네. 통한 학습까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진단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사실 뭐 우리가 수시 상시 평가 네. 그리고 학습으로의 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평가에 주된 관점인데 저는 여기에 AI를 한번 접목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물론 이 AI가 평가한다고 해서 이게 교사의 평가권을 넘어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평가 그 내용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하이러닝이 기본적으로 AI 학습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학습 진단을 단원 마무리 때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습 진단에 들어가셔서 만드는 것도 쉬워요. 그냥 수학 누르고 네. 그냥 밑에 쭉 내려보면 모든 단원의 차시별 평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진단하기 버튼을 딱 한번 누르면 네. 여기서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EBS 자료들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를 이제 진단을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자, 풀어보자 하면은 학생들이 열심히 풀어요. 굉장히 열심히 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제 이걸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또 AI 기반은 사실 데이터 기반이에요. 네. 학생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여기에다 입력을 해줘야 얘가 거기에 맞춤형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몇 번 풀다 보면 학생마다 좀 다른 문제가 나가요. 학생마다요? 그렇죠. 그래서 맞춤형 문제 제공이 되고 그에 맞춰서 이제 학습 진단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제 이걸 보면 전체적인 저희 반 학생의 성취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 반 학생들이 이렇게 성취를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하면서 단원 마무리에 이걸로 한번 성취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만의 이제 평가 문제를 제공해서 학생들과 함께 단원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도 학생들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원래 패들렛으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종종 하는 편인데 네. 이번엔 처음으로 익명으로 해봤어요. 네. 진짜 이야기를 진짜? 들어보고 네. 싶다. 그래서 해봤는데 저희 반이 23명의 학생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는 안 가져왔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별 5개도 있고 되게 수업을 만족해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랑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하이러닝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러닝으로 개념 학습을 하고 혼자서 교과서 풀 때는 교과서로 이렇게 종이로 또 쓰는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하이러닝이나 다양한 에듀테크들을 활용하다 보면 분명 어려움이 생기실 거예요. 접속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 이런 자료를 어떻게 써야 되나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혼자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주변에 있는 옆반 혹은 동학년, 친한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운영해 보면은 오히려 새로운 것도 발견하고 더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는 나 혼자 근무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찬양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과 관련된 학습 자료, 하이러닝 가이드 등은 영상의 댓글 링크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러닝으로 만들어가는 학생 맞춤형 수학 수업 사례를 단대초등학교 김찬양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선생님 작년에도 해보시더니 아주 능수능란하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작년에 혼자 남자여서 외로웠어요. 훌륭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